40년 지기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하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4세 박순자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예 학원 운영이었죠. 에이, 순자 씨, 이 나이에 무슨 학원이에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날의 일입니다. 40년 지기 친구 영희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서예 학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영희야, 있잖아. 우리 학원에 새로 오신 분이. 순자야, 영희가 제 말을 딱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하는 일 보면서 참 안타까워. 뭐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하니? 우리가 언제까지 젊은 척 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희야, 그게 무슨... 아니, 순자야. 현실을 봐. 우리 나이가 몇인데? 64야, 64. 이제 좀 나이에 맞게 살자.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손자들 봐주고 집안일하고 조용히 사는 게 우리 나이에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야?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순자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니?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만 했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영희와 마트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아,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학원 일로 바빠.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서. 아이고, 그런 얘기 말고. 미영이는 잘 지내? 항상 이랬습니다. 제 얘기는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전 부녀회 모임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자 아세요? 서예 학원을 한다고 해요. 영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만히 못 있어 해.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마치 제가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옆에 있던 명자 씨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는 원래 고집이 세잖아요. 나이 들면 더 심해질 텐데. 그때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은행에서의 일은 더했습니다. 학원 운영 자금 때문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바로 어르신이라고 부르더군요. 서예 학원 운영 자금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사업 대출은 좀 위험해요. 사업 계획서도 준비했고 수강생들도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할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적금이나 하세요. 안전이 최고예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제대로 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다면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결국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학원을 시작한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겁고 수강생분들과 이야기할 때 웃음이 많아졌거든요. 수강생 중에 김정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오셨을 때는 선생님,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하며 주눅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이런 글씨를 쓸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다음 날 영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어제는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해. 영희야, 그래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나이에 뭘 그리 열심히 해? 또 시작이었습니다. 영희야, 나는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이 보람있어. 순자야, 그건 착각이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왜 내 행복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야? 인정? 아니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불편한 거였죠. 어쩌면 영희도 무언가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전이 자신에 대한 질책처럼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40년 우정이라고 해서 제가 불편함을 참으며 지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어 불편한 사람은 멀어질 이유다. 저는 64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일도 학원에 가서 수강생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글씨를 써볼 겁니다. 영희와의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라면 제 행복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희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어느 날 오후,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으러 오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요. 왜? 나 잘 지내잖아.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좋은 실버타운들 많아요. 한번 알아볼까요? 실버타운. 네. 의료진도 상주하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영이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저희랑 같이 사세요. 방도 하나 비워놨어요. 미영아, 나는 지금 집이 좋아. 그리고 학원도 있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연세에 학원 운영이 현실적이에요. 몸도 힘드실 텐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도 영희와 같은 생각이었구나.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저희가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버거워요. 솔직히 어머님까지 챙기기는. 미영이가 황급히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그래. 내가 짐이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이 말이 맞아. 너희들 바쁜데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부담이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만 젓가락 소리를 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미영아, 엄마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아직 건강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야. 알아요.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럼 나는 언제까지
혹시라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야?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쁜 며느리, 나쁜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나도 생각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저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학원에 갔을 때 수강생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연습한 작품 가져왔어요. 선생님, 손자가 제 글씨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그냥 박순자예요. 64세 할머니가 아니라 서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런데 왜 가족들은 저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볼까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명자 씨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요즘 바쁘시네요. 매일 나가시던데. 네, 학원 일로. 아이고, 몸은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매일 나가시면. 건강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명자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순자 씨는 참 대단해요. 전 그런 용기가 없어서. 용기, 제가 특별히 용감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가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던 중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순자 이야기 들으셨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서예 학원을 하신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가만히 못 계시네요.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명자 씨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원래 고집이 세잖아요. 남편 살아계실 때도 그러셨는데. 그러게요. 나이 들면 더 심해질 텐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참 활발하시긴 해요.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두들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 순자 씨. 누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영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왜 자꾸 나이 타령이에요? 64세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나이예요? 순자 씨,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학원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순자 씨 진정하세요. 명자 씨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진정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하세요. 늙었다고 해서 꿈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아이고, 순자 씨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영희의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왜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못해요? 그날 이후로 부녀회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영희와도 전화 통화가 줄어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순자야,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좀 진정되면 연락해. 진정요. 제가 진정해야 할 일을 했나요? 그나마 학원에서만큼은 편안했어요.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강생 정은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왜요? 저도 처음에 서예 배운다고 했을 때 남편이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했거든요. 은숙 씨의 말에 다른 수강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가족들이 제일 반대해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제약을 두고 있어요. 60이 넘으면 조용히 살아야 하고 새로운 도전은 무모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샜어요. 하지만 눈만큼은 예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학원을 시작한 후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거든요. 수강생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뻤고, 제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들도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도전이 자신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아직 살아있고 꿈이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의 말처럼 함께 있어 불편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일도 학원에 가서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부녀회에서의 일로 마음이 상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은숙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주변에서 뭔가 말들이 많으신 것 같던데. 은숙 씨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놓였어요. 사실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털어놨어요. 영희와의 갈등, 딸과 며느리의 걱정, 부녀회에서의 일까지.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정말 부러워요. 저를요? 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용기,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내시는 의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은숙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정한 격려의 의미. 은숙 씨,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격려네요. 선생님, 혹시 탈무드 말씀 아세요? 탈무드요? 네. 함께 있어 불편한 사람은 멀어질 이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선생님의 꿈을 응원해줘야죠. 은숙 씨의 말에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 서예 배운다고 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행복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와, 대단하세요. 처음엔 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남편이 제일 응원해줘요.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요. 은숙 씨와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은숙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선생님, 저희도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용기를 얻거든요. 제가요? 네. 선생님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구나 생각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같은 또래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 같이 힘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은숙 씨와 손을 잡고 격려를 주고받는 순간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좋아. 동네 공원에서 만났어요. 영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순자야, 내가 좀 심했나? 영희야, 그래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나이에 뭘 그리 열심히 해? 또 시작이었어요.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영희. 영희야, 나는 행복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있어. 순자야, 그건 착각이야.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야, 왜 내 행복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야? 인정? 아니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이라고. 정말 그래.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아니야?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를 말리는 진짜 이유가 뭐야? 정말 걱정해서야? 아니면 순자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영희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영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사실은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꽃꽂이든 요리든 뭐든. 근데 용기가 없었어. 영희야, 내가 학원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부러웠어. 동시에 화도 났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너만 그렇게 용기가 있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제야 이해했어요. 영희가 저를 막으려 했던 진짜 이유를. 영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시작해봐. 순자야, 이제 와서 뭘 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 말 또 하는구나. 나이. 언제까지 나이 탓만 할 거야? 순자야, 넌 몰라. 남들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영희야,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거야?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나는 안 돼. 너처럼 당당하지 못해. 그럼 적어도 나를 응원해줘. 내가 행복하다고 했잖아. 순자야, 영희야,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어. 함께 있어 불편한 사람은 멀어질 이유다라고. 영희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불편하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순자야, 그럼 우리 우정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우정이라면 서로의 꿈을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야, 미안하다고 하지 마. 대신 나를 이해해줘.
순자야, 나도 생각해 볼게. 정말로. 응, 영희야. 서둘지 마. 내가 준비됐을 때 시작하면 돼. 그럼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서로를 위해서.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으면서.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프지만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영희와 작별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딸 미영이가 학원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학원이 이렇게 예쁘네요. 미영이가 학원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미영아, 왜 갑자기?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미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많이 우울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달라 보이세요. 미영아, 엄마, 제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엄마의 행복을 뺏으려고 했네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응원해 드릴게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딸과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며칠 후 은숙 씨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우리 동호회 만들어요. 동호회요? 네. 시니어 서예 동호회.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수강생들이 모두 동참했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초대해요. 좋아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께 용기를 드려요. 첫 모임 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60세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저는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70세에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할머니 서예 진짜 멋있어요. 큰 손자가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작은 손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해볼까? 손자들과 함께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전 영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순자야, 나도 꽃꽂이 학원 알아보고 있어. 고마워. 영희도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 기뻤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탈무드의 말처럼 함께 있어 불편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면 돼요. 오늘도 학원에 가서 수강생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글씨를 쓸 거예요. 우리 동호회도 점점 커지고 있고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무엇보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함께 있어 불편한 사람들은 멀어질 이유가 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이유가 돼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